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잘 그린 그림을 보고 매료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그림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인체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투시를 틀리지 않고 잘 잡는 것, 사실적인 덩어리가 사진과 같은 묘사가 된다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많은 경우 사람, 즉 캐릭터를 그립니다. 매력적인 인물화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많지 않죠. 인체 공부는 평생 갈고 닦아야 할 숙제이고 크로키와 사진 모작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해도 매력적인 인물을 그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한 댓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본 순간 신선한 감정과 함께 생각에 빠지게 되었죠. 바로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는 댓글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도저히 못 참고 댓글을 달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이야. 놀라움은 잠시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려야 만족했을까? 만화체에 가까운 과장과 생략이 필요했을까? 대다수 사람들의 취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느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우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고 아주 놀랐는데요.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 즐거움과 만족감, 즉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습이어도 보는 이들의 평가에 좌우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지죠. 노인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동물의 아름다움도 있죠. 사물의 아름다움, 공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색감 혹은 질감, 분위기, 표현된 상황과 감정이 아름답다 느껴질 수도 있죠. 사실 그림은 아름다움, 즉 만족감을 주기 위한 기능만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디자인이나 예술로 바꿔도 동일하죠. 여기서 예술이란 고전 예술뿐 아니라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그림과 디자인을 뜻합니다. 만족감 외에 아무 기능도 없지만 우리는 디자인과 예술을 향유하며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디자인의 값이 함께 측정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디자인을 선택하니까요. 옷은 물론 가구, 나아가 스마트폰 곡선의 미묘한 각도까지도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죠. 기능만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수구 파이프와 같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렇게 예술로 인한 만족감과 기분이 고양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감정을 좋게 만드니까요. 만족감을 주는 그림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안쪽부터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예술은 파충류나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니 복잡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 즉 인간의 뇌에서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쉽습니다. 동물들은 생존 활동에 급급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겨지니까요. 미국 베일러대 론 피셔 교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fMRI로 뇌의 활성화 반응을 살핀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상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정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우리의 본능의 뇌인 파충류의 뇌 속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복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많은 예상과는 달리 예술, 즉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뇌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파충류의 뇌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적이며 먹고 자는 생존 활동과도 같은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즉 어떤 예술 작품에서 우리는 쾌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인기 있는 예술 작품은 관객의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하도록 여러 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볼 때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자극과 관련된 것이 바로 정점 이동 효과입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고 있을 때 그 자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반응 역시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더 큰 보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큰 자극을 쫓게 되는 것이죠. 이 정점 이동 효과는 지각심리학자 라마찬드란의 10가지의 인지 원리 중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적 그룹화, 대조와 고립, 지각적 문제 해결, 대칭과 균형, 은유, 그리고 혐오와 반복이죠. 예술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와 같은 10가지 인지 원리를 이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최적 수준의 시각적 자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들 10가지 인지 원리 중에서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정점 이동 효과입니다. 이 정점 이동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장이 필요한데요. 과장된 형상이나 색상을 사용한 경우 우리 뇌의 신경 메커니즘은 원래의 대상을 볼 때보다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작품보다 더 과장된 자극을 받게 되어 오랫동안 기억하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체와 같은 데포르메의 경우 과장과 생략이 필수인데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잘 드러나는 인체와 얼굴 비율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만화체가 어째서 이렇게 널리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적절한 자극 안에서 자극이 커져야 하므로 무작정 눈이 커진다거나 팔다리가 무한정 길어진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색감을 과장해서 알록달록 쓰거나 터치를 크게 해서 모두 좋은 반응이 일어날 일은 아니죠. 라마찬드란에 따르면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대상의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이라 합니다. 예컨대 춤을 추는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동영상이 아닌 이상 동세를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멈춰있는 한 장면에서 조금 더 동세를 느낄 수 있도록 어깨나 손목의 위치를 더 과장할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예쁜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품 하나에도 캐릭터의 직업이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그리는 것 또한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단순한 장면보다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장면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난 그림의 경우 더욱 매력적이죠. 우리가 그리려는 대상의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 과장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매력적인 그림의 방법이겠네요. 자신의 그림에서 어떤 것을 과장할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색감, 묘사, 질감, 비율, 동세, 포커스, 컨셉, 투시, 인체 등등 그림을 이루는 어느 것이라도 과장이 가능하니까요. 자신이 어떤 것을 집중하여 그릴 때 좋아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강점으로 키우면 매우 즐거우면서도 매력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